수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졌을 때 어떤 신비한 기적 현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신비한 기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그 인체의 또는 그 마음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비하다고 이렇게 할 뿐이지, 알고 나면은 신비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비 체험이다. 어떤 그 신기한 어떤 그 기적 현상을 두고 모를 때는 그런 그 신비하다, 신령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알고 나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의식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묻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의식이고 여기까지는 전의식이고 무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영역이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되고요. 전의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기억을 떠올릴 수 없으나 잠시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은 떠올라지는 그런 의식을 전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전혀 알 수가 없으나 의식적으로는 어떤 무의식의 원인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의식으로 간파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무의식의 영역,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수련의 일부 목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은 무의식 속의 슬픔을 평소에 의식적으로 눌러서 감추다가 의식의 방어가 술로 인해 약해지거나 풀리면서 무의식의 슬픔이 드러난다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의식의 방어가 약해질 때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적이지 않을 때 무의식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공포 대상이 나타나면 의식적으로 무서울 이유가 없으나 무의식의 그 대상에 대한 공포가 새겨져 있기에 공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어떤 기억이 되겠죠. 어떤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이렇게 빙산의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또 내면에 어떤 전의식이 기억으로 저장된 지식, 이게 전의식이고, 또 이런 것들 그 밑에 무의식이 있으나 이런 어떤 그 기억과 저장된 지식에서 더 어떤 내려가면 어떤 이런 기억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에 자기는 모르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르나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이러한 저장된 전의식 또는 무의식에 저장된 이러한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뭐가 남을까? 이렇게 봤을 때 진정한 나만 남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텅 빈 콩, 순수, 통합의식, 무시몽국, 무국 하나, 개념 이전, 무경계, 사성 불교 사성계에서 도제 또는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식의 전기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에고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의식의 전개다. 쉽게 말하면 색소상행식의 전개다.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체사고, 가치사고, 불만사고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실체사고는 있다 없다, 가치사고는 좋다 싫다에서 좋으면 어떤 가지려고 하고 또 싫으면 배척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겠죠. 이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고 이러한 욕심이 이루어지면 더 성취 긴장, 더 욕구가 강화되고 하는 그런 걸로서 이렇게 욕구와 분노가 이렇게 지나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서 쌓이느냐?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가서 쌓인다는 거죠.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기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쌓인 이런 응어리들이 우리의 오장육부에도 쌓인다. 그것이 즉 욕심은 음으로써 장의 적이 되고 분노는 취로서 오장육부 중에 부의 취로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욕구 적이라고 하는 것은 혈분 무거운 걸로서 혈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취는 가벼운 걸로서 기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의 언밸런스에 의해서 취가 쌓이고 혈분의 언밸런스로서 어떤 적이 쌓인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그 입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그 깨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므로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져 있는 이런 응어리들이 이렇게 바라볼 적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체크가 됨으로써 깨어 있는 그 효과로서 풀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깊은 입정의 상태에서 어떤 깨어 있는 어떤 그런 것만으로도 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의식으로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다면 바로잡기가 쉽다는 그런 차원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함을 잃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금방 알아차립니다만은 자기의 온전함에서 심리 상태가 불균형을 초래해 가는 것을 잃어갈 때는 잘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이러한 5가지 오행이 있듯이 목, 화, 토, 금수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인자함을 잃어갈 때 나무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 예의를 잃어갈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때는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토에 해당하는 신의를 잃어갈 때 내가 세상과의 갈등을 겪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 의리를 잃어갈 때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잃어갈 때 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될 때는 거기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 아플 때는 금방 알아차립니다만은 이런 그 마음이 몸에 이상이 있기 전에 어떤 생각의 어떤 그 불균형, 부조화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냉철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체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함으로부터 이뤄갈 때는 이러한게 느끼는 거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식견이 있는 반면 뺏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왼쪽에 거는 어떤 통합적 직관의 세계에서 나온다고 보고, 오른쪽에는 어떤 분별적 사고 기능에서 어떤 나온다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의 어떤 저장된 기억들은 바로 오장육부에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의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풀어지는 영역은 그 의식, 전의식을 지나서 무의식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분별적 사고를 넘어서 어떤 그 통합적 어떤 직관의 세계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어떤 그런 세계에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이거는 전부 다 우리의 실체 사고, 가치 사고, 불만 사고하고 전부 다 연관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여기에 그 올린 동영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급, 중급, 고급 입정의 상태와 내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초급의 어떤 내부 의식의 알파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입정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급은 심내부 의식이라고 해서 세타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입정의 상태인데, 우리가 호흡 수련에서 기를 모아서 운기를 한다 하는 영역은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인 어떤 그 현상, 어떤 느낌, 어떤 그런 것들도 이 영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복부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적이라고 보여드렸죠. 그 이전에는 적보다 더 쉽게 풀리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분에 의해서 우리 전의식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기분이라고 하는 이 취가 이 부분에서 풀리는 그런 그 풀리기도 하고요. 그 취가 풀림으로써 이러한 그 느낌들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적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더 깊이 그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내부 의식에서도 잘 안 풀리고 이 무의식에서 풀린다는 거죠. 이 적은 오장육부에 쌓인 적은.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서 깊이 이렇게 자기를 지켜볼 때 그 체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러한 적들은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적들이 풀림으로써 우리의 실체 사고에 해당되는 일단 비적과 어떤 폐적, 그 다음에 가치 사고에 해당되는 이러한 심적과 신적, 그 다음에 불만 사고에 해당되는 이런 간적과 여기는 심포에 관련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양쪽 적화선 가운데 전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표출되어지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신비 현상, 기적 현상들은 예를 들어서 잇몸이 정렬이 되어지면서 치아가 똑바로 정렬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 비중격 망곡이라고 하는 이 콧뼈가 연골이 삐뚤어져서 한쪽으로 숨쉬기 곤란한 것들, 연골 부분은 가장 우선은 쉽겠죠, 움직여지기가. 그런 부분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척추가 바르게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비 체험들, 심지어 우리 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체질까지도 개선이 되는,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그 표면 의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그 무의식에서 이러한 적들이 풀어짐으로써, 이 적들이 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억압된 어떤 그 것들이 전부 다 풀어지는 현상이다라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를 때는 이렇게 신비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신비할 것이 없고 그냥 당연하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는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고, 이 밑에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감각, 사고, 판단, 이런 것들, 어떤 이분법적 사고의 영역을 줄여서 줄이다 보면 이러한 그 통합적 직관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통합적 직관의 세계와 그 감각적 사고의 어떤 분별적 사고의 세계가 균형이 맞아졌을 때는 어떤 초월적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초월적 세계에서 어떤 그 무의식에 그 응어리져 있는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진다면, 내 행체가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즉 이런 너무 골똘한 집중이 아닌 어떤 연법으로서 아주 골똘한 집중이 아닌 깨어있는, 이 관법과 연법이 같이 균형이 맞아지는 깨어있는 집중으로서 어떤 무의식의 영역까지 깊이 입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한 그 응어리들은 다 그 우리의 잠복된 부정적 관념과 어떤 그 감정, 어떤 응어리들이 풀림과 동시에 적이 같이 풀린다는 거죠. 배의 적이. 그러면 그러한 신비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힘을 빼야 됩니다. 이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머리에 또 이완, 어깨, 물론 어깨도 물론이거니와 오장육부에도 힘을 빼야 되고, 전부 다 하고자 하는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줄여서 줄이다 보면 드러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